이미 이제 미국 경제 지표를 보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전문가들 중에서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급락이고 이걸 이제 딛고 일어나서 다시 이제 V 반등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른 이제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한번 제 의견을 더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지난밤에 거의 5% 전후로 각 지수들이 폭락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선물이 아침에는 이제 많이 빠졌다가 지금 이제 좀 들리고 있긴 한데, 좀 이제 나아지고 있긴 한데, 이게 그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은 흐름이 있는 게, 일단 러시아가 사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감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전부 다 이제 석유를 증산하기로 하면서 석유가가 폭락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1위의 석유 수출국이 생산국이 된 이유가 이 셰일 오일 때문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 셰일 오일과 관련된 것이 지금 현재 이제 BEP과, 그러니까 이익을 낼 수 있는 오일 가격대가 $48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8 밑으로 간다는 얘기는 적자로 셰일 오일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기업이 사실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도산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도이치방크 쪽에서 얘기한 거 보면 거의 15% 정도가 디폴트에 빠질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올 3월 1일 날 어떤 한 기업이 이제 법정 관리 신청했고, 이미 앞에서 본 것 중에 이제 1월 달에 법정 관리가 이제 늘어나는 그런 표도 보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것들이 위험해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하이힐드와 관련된 채권 ETF 얘기를 했는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 거하고 파란 거 두 개가 하이힐드 관련 ETF인데, 이제 주식 급락하면서 얘도 따라서 이제 급락하고 있는 상태고, 이미 이제 투기등선 채권이 급등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량 채권하고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전 동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 패턴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또 하이힐드 채권이 투기등급성 채권 내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투기등급성 채권, 발행된 채권들 중에서 이 에너지 관련된 파트 쪽에 있는 애들이 14%나 차지하기 때문에, 15%의 기업이 도산하면 그 도산하는 것만 위험한 게 아니고, 그 위험성 때문에 다른 어떤 기업들에 대한 채권들도 투매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채권 시장이 충격이 커질 겁니다. 물론 이제 채권 시장의 충격도 충격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미 여기서 이제 얘기했듯이 15%의 기업이, 에너지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그 도산한 기업의 실업이 양산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실업이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하고 경제 쪽에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유가 하락으로 인한 셰일 산업의 붕괴가. 근데 잘 보시면 이제 빨간 거는 이제 고졸이 안 된, 그러니까 고졸도 하지 못한, 그다음에 이제 보라색이 고졸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전문대졸, 초록이면 전문대졸 이 정도로 얘기할까요? 그다음에 이제 파란 게 이제 학사학위 졸업자들인데, 그 이상인데, 잘 보시면 이제 학력 수준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부인액 반등하고, 여기서 먼저 이제 문제를 야기하면서 실업에서, 고용에서 문제가 야기되면서 경기 수축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패턴이, 이 학력이 낮으신 분들이 이제 밑으로 쭉 빠졌다가 다시 실업률이 이제 떨어져 주면서 좋은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급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셰일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그로 인한 실업이 얘를 이제 밀어 올릴 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도 이미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게, 여기 보시면 파트타임과 관련된 비중이 급등했어요. 고용인들 중에서 파트타임 파트가 많이 올라간 거죠. 파트타임에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학력이 안 좋은 부분에 있는 분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일정 부분 올해 들어서 고용시장이 뉴스 보도상에선 좋고 실업률이 또 내려가 줬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뭔가 큰 틀에서 바뀌고 있고, 이제 앞으로 유가 때문에 셰일 산업에서 이제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파산하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현재 코로나 사태 플러스 셰일 산업, 그러니까 유가 하락으로 인한 셰일 산업, 이 두 가지가,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이 외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부로 나가지 않으면서 자금, 그러니까 소비나 이런 것들이,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가 돌지 않잖아요. 미국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우리처럼 시작도 안 돼 있다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게 수개월씩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 시스템이 경기 수축으로 우려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들이. 그리고 트럼프가 감세 정책에 대한 걸 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그 뒤에서 잠깐 반등했다가 확 밑으로 밀렸다는 건 두 가지. 한 가지, 감세 정책이 과연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논점도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점점 진전돼서 사실은 돈이 있더라도 외부에 돈을 쓸 수 없게 되면 경기 수축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이제 셰일 산업 쪽에서 실업이 발생해서 실업까지 늘어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경기 수축 국면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고 그 우려감은 주식 시장에 대한 매도의 압박으로 가게 될 겁니다. 주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게 소비 심리를 다시 악화시키는 그런 이제 경기 악순환의 개념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미국이 경기 정점에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흔들릴 때마다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그 주식시장을 떠받쳐줬는데 과연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앞으로 계속 떠받쳐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되짚어야 될 건 과거에도 연준은 계속 경기가 수축될 때마다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조정 양적 완화를 다 했었어요. 하지만 뭐는 못 막았느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거하고 경기 사이클이 위축되는 거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그것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기대감입니다. 그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 하락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주식시장 폭락을 안 하도록 만들면서 다시 새로운 경기 사이클을 만들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만약에 진짜 경기 수축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미국 시장은 얼마나 폭락했는가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미국 시장의 과거 폭락 사례인데요. 이게 IT 버블 때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게 현재예요. 근데 IT 버블 때도 폭락하고 나서 어느 정도 빠졌냐면 여기 보면 47% 정도 빠졌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56%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리세션이 발생하면 50% 전후 빠져요. 주식시장에. 그러면 지금 시점 전고점에서부터 50% 빠지면 얼마냐? 이게 1,500대입니다. 1,500대. 미국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1,500대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1,500대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전 고점 수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많이 빠졌다고 얘기들 합니다. 고점에서 거의 20% 가까이 빠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다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과거의 사례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아주 운이 좋게 V넥을 딱 잡고 다시 반등했을 때 팔고 이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며 얼마나 반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위태로운 행위예요. 제가 이제 방망이를 짧게 잡고 투자라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국내 투자 전문가들이 떨어져서 깊이 떨어지면 이게 저가 매수의 찬스다라고 해서 사서 나중에 이제 올르면 팔아라 이런 얘기를 떨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그런 어떤 그 저가 매수의 얘기를 안 하는 때는 언제냐? 완전히 폭락 장세로 진입돼 가지고요. 더 이상 사고자 하는 얘기를 할 명분이 안 설 때 그때서야 사실 저가 매수를 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 IT 버블 때는 한 이 정도 수준, 여기 한 이 정도 폭락하고 다시 들렸다 이 내려가는 이 정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먼 파산하고 폭락할 때 이때는 저가 매수를 하라는 얘기를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에서부터 사서 매매해서 돈을 따겠다고 한 분들이 팔타임을 놓치게 되면 대규모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하시는 게 현명한 지금은 투자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폭락하면 우리나라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50% 폭락하면 우리가 2,600 정도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1,300의 바닥을 찍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안일하게 주식시장에서 대응을 하셨다가는 굉장히 큰 손실을 눈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상당히 조심하시고 모니터링도 강화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